그 변호사 업계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제목은 변호사 일처리 이제 제대로 하는지 좀 감독하는 법. 아, 변호사를 감독하는 법. 네. 야, 근데 변호사가 어떻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니까 잘 몰라서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게 일단 전문직인데다가 네. 또 약간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도 있고. 고도의 어떤 뭐 도덕성 이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참 무너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람 수가 좀 많아지고 또 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의뢰인이 그냥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일을 맡겨놔서는 안 되고 나름의 이제 견제,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것도 서비스의 종류이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요즘 깨지기 경우가 많아서요. 믿음도 있지만 또 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의사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의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듯이 변호사 일도 약간 그런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왜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게 다 뭐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성실한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불성실한 변호사도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변호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소송해본 분들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게 과연 이 돈 주고 내가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찌릿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불성실한 변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약간 요즘 이제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또 그게 어떤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불성실한 것이 좀 구조적인 문제로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그 생각이 좀 드실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뭐 네트워크 로펌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 로펌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 뭐 네트워크 로펌뿐 아니라요. 어쨌든 이게 로펌 내에서 수임을 일단 일거리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 좀 쟁쟁한 그런 정관들 좀 쟁쟁한 변호사를 얼굴 마담으로 해서 수임을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뭐 부장검사 출신.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수임을 일단 하고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하고 대화하고 수임하기로 한 그 사람이 일 처리를 해주겠거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경력이 미흡한 그런 변호사들이 일 처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로펌들에서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의뢰인들한테 미리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 정관 변호사가 일 처리를 해줄 것처럼 보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반대로 딴판으로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는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 처리할 때 뭐 결과론 이렇게 승인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겠지라는 생각도 많이 할 텐데 그죠? 네, 이제 그 로펌 그런 로펌들에서는 이제 그런 변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협업이 잘 되는 로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불량 로펌들 이야기거든요. 불량 로펌들은 수임 따로, 일 처리 따로, 그 다음에 협업 안 된,
협업이 안 되고 이 경력이 미흡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일처리를 하고 여기는 관여를 안 하고 다른 일하고 다른 더 큰 일 또 수임하러 다니겠죠. 수임하러만.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불량 로펌의 대표적인데요. 대표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구조화됐다 이런 이제 그 불성실한 서비스가 구조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펌 내에서도 약간 그거를 용인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얼굴 마담격인 정관 변호사들이 수임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일처리를 안 하고 밑에 피레미 변호사들한테 일처리를 하면서 그 업무의 처리가 불성실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이런 부분을 로펌에서도 그냥 방관하는 듯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로펌의 한계인데 그냥 돈 벌어야지.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로펌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죠. 이분들은 얼굴로 다 계약할 때만 싹 나오고. 그렇죠. 일처리는 싹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놓고 고객을 약간 속이는 공장처럼 이렇게 그죠. 그렇죠. 고객한테는 잘 될 것처럼 우리는 협업합니다. 그거는 너무 양심에 반한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불량 로펌들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로펌들이 있다가 그렇죠.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임했던 변호사들도 자기가 수임하고 금방 또 나가버려요. 그 로펌을 오래 안 있고요. 왜요? 책임 안 지려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 결과에 대한 뭔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화살이 돌아올 수 어차피 내가 한 2년만 있다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관 변호사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임하고 어차피 나는 결과 나오기 전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 또 반대로 일처리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처리하는 변호사도 마음가짐 자체가 이 로펌은 그냥 일 조금 배우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맛만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개업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이제 그 디딤돌 징검다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 로펌 어떤 일들을 하고 그냥 내가 이런 거 배우고 배웠으면 또 떠나서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배우고 그렇죠. 사건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그렇죠. 사건들을 한번 맛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처리하는 변호사들의 자세도 이 사건을 어차피 의뢰인들은 좀 정관 변호사들이 긍정적으로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승소할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일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지 않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 변호사들도 난 어차피 좀 이따 나갈 거기 때문에 일 처리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소송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집중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이걸 내가 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나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나태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연기 신청하고 그다음 그러면 한두 달 뒤에 또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또 연기시켜버리고 이렇게 뭔가 컴팩트하게 일 처리가 서면이 나간다든지 그 주장을 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이런 식의 타이트한 일 처리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는 일 처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임도 과장해서 수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일 처리도 되게 불성실하게 그런 부분을 로펌은 또 약간 방관하는 용인하고 그게 이제 심지어는 그걸 수임 모델로 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용감하게 수임을 하죠. 사건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맡겨봐 주십시오. 승소하고 구속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는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수임이 잘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일처리는 소위 말하면 개판으로. 그러면 패소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의뢰자 또 그렇죠. 정관을 써서 돈을 또 엄청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들었던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의 실망이 크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제가 들어보면은 이런 불량 로펌들한테는 다시 일을 안 맡기는. 만약에 1심을 맡겼다라고 하면 2심부터는 이제 딴 데 가버리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찾아오시는군요. 그 1심에서 D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로펌들이, 오히려 이제 의뢰인의 약점을 좀 이용하는, 이런
들까지도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로펌들 찾아가는 그 의뢰인들을 보면은 대체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요. 형사사건. 그 광고 보고 아는 사람한테 못 맡기고 판사 출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광고 보고 아는 사람을 피해가는 그런, 왜냐면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범죄에 연루됐다. 근데 아는 변호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의존할 것은 광고거든요. 네이버 검색. 승소 많이 했다, 그렇죠. 광고하는. 그렇죠. 그런 로펌들이 이제 광고에 올려놓은 로펌들한테 걸린단 말이죠. 요새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뢰인들을 대하는 로펌들의 자세가 이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양아치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아니죠. 보통 가해자 이제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 관계. 서비스를 하는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도록 로펌에서 은연중에.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펌들의 자세가 우리는 그냥 책 안 잡힐 정도. 이 사람한테 책 안 잡힐 정도로만 하면은 얘들은 우리한테 뭐라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도 약점이 많고 그러니까요. 변호사한테는 그런 약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업무 처리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든 좀 감싸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줄 것만 딱딱 해주고 끝. 난 열심히 했어요. 최소한만 한다는 거죠. 최소한만 자세가. 아까 수임부터 일 처리까지, 그 다음에 또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전문직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질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같은 그 직업인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너무 창피한데요. 이게 오죽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그런 실망한 의뢰인들한테 많이 듣고 또 동료 변호사들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일처리를 좀 감독을 하느냐. 그렇죠. 하는 건데.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이런 로펌들한테 안 가는, 불량 로펌들한테 걸리지 않는, 맡기지 않는, 그게 좋은데, 그게 불량 로펌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화려한 문구, 승소, 맵태, 그렇습니다. 몇 년간 판사 출신 막 이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글로 쏠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이제 이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마음 급한 마음에 어떤 로펌에 혹 해가지고 바로 선임할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검증하고 서로 비교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처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저는 약정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약정서에다가 뭔가를 남겨놓잖아요. 보수가 얼마고 언제까지 일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써놓게 되는데 이 일 처리 과정을 써놓은 약정서에 내가 원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구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까 수임했던 변호사들 어떤 변호사가 꼭 회의에 참석을 하라. 또 재판에 꼭 참석을 하라. 수임했고 상담했던 그 대표 변호사나 그렇습니다. 얼굴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경우가 수임한 변호사 따로 일 처리하는 변호사 따로기 때문에 그게 의뢰인들 불만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일 처리하고 있는, 왜냐면 의뢰인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재판 나가고 하면서 그 일 처리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누구다라는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양력을 좀 반드시 변협이라든지 또는 로펌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로펌들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경력이 짧긴 하지만 이 변호사 일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상의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감독하는 방법은 그 수임했던 변호사, 내가 원하는 변호사가 꼭 회의에 나타나고 재판에 나타나고 하는 그 부분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쓰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가격은,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만약에 수임하려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이 대표 변호사님이 무조건 제 상담이나 법정에 나와주셔라면, 그거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좀 요구할 수 있는 의뢰인들한테는 대체로 잘합니다, 또. 그러겠죠. 변호사들이. 이 사람 그 허술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해서 신경 써서 더 잘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변호사를 좀 어려워할 필요 없이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너무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변호사한테 실망한 의뢰인들이 저한테 와서도 뭐 재판은 꼭 나가나요? 100% 다 나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100% 다 나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은 지방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못 나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정직한 수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실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변호사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사건 검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우리 재판하면서 보셨잖아요. 알죠. 그 보면은 이제 그날 뭐가 진행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 진행된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들은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가 사건 진행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미리 그다음에 재판 진행한 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체크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맡겨놓고 있으면 길이 언제인지 또 언제 미뤄졌는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화 올 때까지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길 통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그게 서비스의 기본이긴 한데 그 기본이 안 되는 로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펌들을 다룰 때는 결국은 의뢰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직접 챙겨서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재판에 누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같이 나갑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의뢰인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불출석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안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금 경력이 맞습니다. 서면도 좀 잘 쓰고 그다음에 경력이 좀 높은 변호사가 나가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합하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로서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당당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 불법하고 이제 약간 그 전문가들하고 일할 때 자꾸 뭔가 나의 약점을 보여주면 약점이 있으면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정도를 걷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해야지 전문가도 나를 그 약점을 가지고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에서 정도냐 아니면 새끼리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정도를 걷는 것이 저는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도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변호사를 뭐 감독하고 또 변호사의 일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켜보는 부분은 의뢰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법을 뭐 알아야 되는데 뭐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의뢰인으로서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변호사가 그거 아니라고 이래서 아니라고 하면은 더 반박할 말도 그렇죠. 없어요. 사실. 미안하고 괜히 의심한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당한 어필을 하려면 그 다른 변호사 지금 수임한 변호사 말고요 다른 변호사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크로스 체크죠. 그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강하게 처음에 진짜 변호사님 말처럼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하니까 덜컥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갔다가 조금 뭐 아니면 광고 안 한 데도 가봤다가 그렇죠. 광고 한 데도 가봤다가 그냥 뭐 전문이라고 소문도 안 들어고 가봤다가 좀 많이 가보면 이거 어떻게 그렇죠.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불량 로펌들하고 수임을 하고 일처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렇게 뒤엎기가 다시 바로잡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게 상책인데 만약에 그걸 이제 운이 없어서 내가 급한 마음에 불량 로펌을 선임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일 처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좋네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 잘못된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비유를 하는데 한번 배 갈라 가지고 수술 잘못되면은 회생하기 어렵잖아요.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심에서 엉망으로 재판을 해놓고 결과를 받아놓게 되면 그렇죠. 2심, 3심에서는 뒤집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1심이 거의 뭐 90%가 뭐 8, 90%가 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변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좀 다른 변호사 도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